여러분, 혹시 최근에 금요일 밤 강남역이나 홍대, 아니면 여러분 집 근처에서 가장 번화한 상가거리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과 5, 6년 전만 해도 어땠나요? 밤 10시면 이제 막 이 차를 어디로 갈지 고민하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던 시간이었잖아요. 어깨를 부딪히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북적였고, 노래방 마이크 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4시까지 끊이지 않던 곳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밤 10시가 조금 넘으면 벌써 거리가 휑해집니다. 화려하게 빛나던 넌사인들 사이로 임대문이라는 하얀 종이가 덕지덕지 붙은 유리창들을 더 눈에 많이 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 불야성의 풍경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지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들이 술을 좀 덜 마시네 수준의 변화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밤문화라는 거대한 산업 생태계가 통째로 붕괴하고 있는 신호탄입니다. 노래방 사장님들은 권리금을 포기하고 야반 도주하듯 폐업을 선택하고 있고, 주류 회사들은 술이 아닌 음료에서 활로를 찾고 있어요. 심지어 세계보건기구는 술을 담배와 똑같은 1급 발암물질로 선언하며 전 세계적인 금주 압박을 가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흐름을 데이터와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지식 위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대한민국 유흥문화의 종말입니다. 사실 유흥이라는 단어가 누군가에게는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이건 연간 수조 원이 움직이는 거대한 서비스 산업이었습니다.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려있고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자리가 만들어지며 직장인들의 스트레스 분출구 역할을 했던 공간들이죠. 하지만 지금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코로나19 때 생긴 습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건 구조적 붕괴라고 말합니다. 한 시대의 가치관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며 심지어 건강에 대한 정의 자체가 바뀌면서 생기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왜 한국의 밤이 이렇게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지, 그 뒤에 숨겨진 경제적 절벽과 세대 간의 거대한 균열,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술의 몰락에 대한 모든 진실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하나면 지금 대한민국 상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화려했던 넌사인이 꺼지고 있는 그 현장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회사 생활의 꽃이 뭐라고 했었나요? 맞습니다. 바로 회식이었죠. 낮에는 상사 눈치 보며 딱딱하게 일하다가도 밤에 삼겹살 불판 앞에 둘러앉아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서운했던 감정도 풀고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 회식은 꽃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 혹은 세금 같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건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1차는 삼겹살, 2차는 노래방, 3차는 맥주 입가심, 4차는 해장국이라는 소위 풀코스가 기본이었잖아요. 하지만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회식 표어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119 원칙입니다. 한 가지 술로 한 장소에서 9시 전에는 끝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엔 이 119조차도 길다고 느껴서 입이로 줄어들더니 이제는 아예 점심 회식이 대세가 됐습니다. 우리는 흔히 상사들이 권위주의적이라 회식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가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팀장급 이상의 관리자들 중 40% 이상이 나도 회식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옛날처럼 마셔라고 했다가는 바로 꼰대 소리를 듣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당할까봐 전전긍긍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안 하자니 팀 분위기가 안 살 것 같고, 하자니 팀원들 눈치 보느라 체할 것 같고, 결국 부장님들도 이제는 그냥 돈으로 주면 안 될까? 혹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는 속마음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즉, 이제 회식은 상사와 부하 직원 모두에게 에너지 낭비인 비효율적인 관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한번 그려볼까요? 강남의 한 IT 기업 마케팅팀 상황입니다. 김 부장님이 말합니다. 자, 이번 프로젝트 다들 고생 많았는데 오늘 저녁에 가볍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어때? 내가 쏜다. 이때 신입 이 사원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아, 오늘 필라테스 예약해놨는데 취소하면 위약금 나오는데. 결국 이 사원은 용기를 내어 말하죠. 아, 부장님, 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요. 혹시 다음 주 점심에 맛있는 초밥 먹으러 가는 건 어떨까요? 과거에는 김 부장의 제안이 명령이었다면 지금은 조심스러운 제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원에게 저녁 시간은 회사의 저당 잡힌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꾸고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소중한 사유재산이에요. 이 사원에게 술잔을 부딪히며 듣는 부장님의 무용담은 유튜브의 지루한 광고보다
더 참기 힘든 고역인 셈이죠. 결국 이 팀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요일 오후 12시에 호텔 뷔페에서 1시간 반 동안 깔끔하게 식사하고 각자 커피 한 잔 들고 해산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뭔가 허전하지만 지갑은 덜 털려서 좋고 이 사원은 저녁 시간을 온전히 지켜서 행복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단골로 가던 예약석 30석짜리 고깃집 사장님이죠. 이건 단순한 느낌이 아닙니다. 카드사의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명확해요.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매년 2자릿수 비율로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브런치 카페나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점심시간대 결제율은 폭발적으로 늘었죠. 기업들은 이제 회식비를 부서 운영비라는 이름으로 전환해서 직원들에게 기프티콘을 쏴주거나 아예 자기 개발비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술 먹고 다음날 빌빌거리는 직원보다 운동하고 공부해서 업무 성과 내는 직원이 낫다는 철저한 자본주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 회식이 사라지면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어디일까요? 1차 고깃집은 그나마 점심 메뉴라도 팔아서 버팁니다. 진짜 문제는 2차의 성지라 불리던 곳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전역 어디에나 있었던 노래방들. 지금 그곳은 비명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한 폐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번쩍이는 미러볼, 탬버린 소리, 그리고 맥주 냄새 섞인 눅눅한 공기.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좁은 방 안에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많던 노래방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노래방은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습니다. 1차에서 술을 마신 직장인들이 2차로 우르르 몰려가면 방 하나당 1시간에 몇만 원씩, 거기에 술과 안주 매출까지 더해져 하룻밤 수익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국세청 통계와 행정안전부 데이터를 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매달 전국에서 수백 곳의 노래방이 문을 닫고 있고 새로 생기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에이, 요즘 애들은 다 코인 노래방 가니까 일반 노래방이 망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코인 노래방이 유행하면서 젊은 층을 흡수한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타격은 집단 가창 문화의 실종에 있습니다. 일반 노래방의 주 고객은 10대가 아니라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직장인들이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식 문화가 사라지자 10명씩 단체로 노래방에 가던 손님들이 증발해버린 겁니다. 코인 노래방은 1, 2인이 즐기는 공간이지 2차 회식 장소를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노래방 사장님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가고 있는 겁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15년 동안 노래방을 운영해온 50대 박 사장님의 사례를 들여다볼까요? 박 사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한때는 권리금만 2억 주겠다고 줄을 섰던 자리예요. 근데 지금은 권리금 0원, 무권리로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임대료는 한 달에 700만 원인데 하루 매출이 10만 원도 안 나올 때가 허다해요. 왜 폐업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는 한숨을 내쉽니다. 폐업이요? 폐업도 돈이 있어야 하죠. 상가 계약 끝나면 원상 복구를 해줘야 하잖아요. 저 두꺼운 방음벽 다 뜯어내고 소방시설 철거하는 데만 3천만 원이 든대요. 당장 다음 달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는데 그 큰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문 잠가놓고 버티는 거예요. 지옥이 따로 없죠. 이게 지금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입니다. 폐업조차 돈이 없어서 못하는 폐업 절벽에 갇힌 거죠. 이 문제는 사장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래방과 술집이 밀집한 유흥가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가장 흔한 생계형 알바 터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상권이 죽으면서 아르바이트 자리 자체가 씨가 말랐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는 이미 포화 상태고 밤새워 일할 수 있는 노래방이나 술집이 사라지니 청년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밤거리가 위험해서 문제였다면 지금은 밤거리에 활기가 없어서 경제가 멈추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지갑이 얇아지니 소비는 더 줄어들고 상권은 더 악화하는 악순환의 늪에 빠진 겁니다. 밤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주의하는 밤에서 깨어있는 밤으로 말이죠. 여러분, 혹시 갓생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지런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삶을 뜻하는 이 단어가 지금 대한민국 2030 세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과거 세대에게 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술로 씻어내고 망각하는 시간이었다면 지금의 MZ 세대에게 밤은 자아를 가꾸는 시간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금요일 밤에 술집에 안 가면 이상하게 여겨졌지만 지금 인스타그램을 보세요. 밤 10시. 술집 네온사인 아래서 찍은 사진보다 땀방울이 맺힌 채
오늘 운동 완료 인증샷을 찍는 모습이 훨씬 더 힙하게 여겨집니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은 더 이상 낭만이 아니라 자기 관리에 실패한 모습으로 비치기 시작한 겁니다. 많은 기성세대가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술도 안 마시고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요. 하지만 진실은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나쁜 술을 안 마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음주가 상명하복식의 소주, 맥주 폭탄주 위주였다면 지금 세대의 음주는 철저히 취향 중심입니다. 싼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하기보다는 비싼 위스키 한 잔을 음미하는 혼바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또한 노날콜 맥주나 칵테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분위기는 즐기되 내 몸의 컨디션은 망치지 않겠다는 아주 합리적인 계산이죠. 작년에 입사한 박 대리의 금요일 저녁 일과를 볼까요? 퇴근 후 곧장 헬스장으로 향해 1시간 동안 땀을 흘립니다. 집에 돌아와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고 조명을 낮춘 뒤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틀죠. 그리고 큰맘 먹고 산 싱글 몰트 위스키를 딱 한 잔에 따릅니다. 향을 음미하며 책을 읽거나 영상 편집 강의를 듣습니다. 박 대리는 말합니다. 다음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너무 아까워요. 토요일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브런치를 먹는 게 저에겐 훨씬 더 큰 보상이에요. 이처럼 숙취로 사라지는 내일에 대한 거부감이 밤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국산 맥주 매출은 줄어드는 반면 단백질 음료의 매출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류 업체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안 마시는 거라면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마시겠지만 이건 가치관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건강한 삶의 맛을 본 사람들이 다시 매일 밤 소주잔을 기울이는 삶으로 돌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술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결정적인 외부 요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국가가 그리고 전 세계 보건기구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술은 담배와 똑같습니다. 단 한 잔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흔히 어르신들이 허허 이건 약주야 라며 드시던 술 혹은 잠 안 올 때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아 라고 믿었던 그 상식이 이제는 과학적 오류를 넘어 치명적인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피하는 성면, 방사능, 그리고 담배와 정확히 같은 등급의 술이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더 단호합니다. 건강을 위한 안전한 음주량은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적당히 마시면 심혈관 질환에 좋다는 식의 연구 결과들이 쏟아졌지만 최신 정밀 데이터들은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단 한 잔의 술도 우리 몸의 DNA를 파괴하고 암세포를 깨우는 스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프렌치 패러독스입니다. 프랑스인들이 지방 섭취가 많은데도 심장병 사망률이 낮은 이유가 레드 와인의 레스베라트롤 성분 때문이라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최근의 메타 분석 결과 이건 아주 교묘하게 설계된 통계의 오류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건강했던 이유는 와인 그 자체가 아니라 와인을 즐길 만큼 경제적 여유가 있고 건강관리에 신경 쓰는 계층이었기 때문이었죠. 술을 전혀 안 마시는 그룹에는 과거에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이 망가져 금주 중인 병약한 비음주자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적당히 술을 마시는 사람이 더 건강해 보였던 겁니다. 이 오류를 제거하고 다시 분석해보니 어떻게 됐을까요?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양에 비례해서 사망 위험이 수직 상승했습니다. 지금 유럽과 북미권에서는 술에 대한 인식이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1990년대 담배가 멋진 기호품에서 공공의 적으로 변하던 그 과정과 똑같이 흐르고 있어요. 아일랜드는 세계 최초로 술병에 술은 암을 유발합니다 라는 문구와 이미지를 부착하도록 법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담배갑에서 보는 그 끔찍한 사진들을 조만간 소주병, 맥주병에도 붙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최근 음주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며 일주일에 딱 2잔까지만 마셔라 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술을 끊으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술 광고가 사라지고 있고 TV에서도 연예인들이 술 마시는 장면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풍류였던 음주가 이제는 민폐이자 자기 파괴라는 프레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술을 음식이 아니라 화학 물질로 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술과 거리두기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가짜뉴스와 결별하는 것입니다. 술 한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는 식의 근거 없는 믿음을 완전히 삭제하세요.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신경 독소입니다.
인생 무슨 재미로 사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마시는 것과 모르고 마시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가끔 햄버거나 콜라를 먹는다고 해서 당장 죽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이 몸에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하고 기분 전환용으로 즐기는 것과 매일 주식처럼 먹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보약이 아니라 독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면 습관적으로 마시던 그 한 잔의 빈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소비자들의 인식이 이렇게 과학적으로 무장하고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당황한 건 누구일까요? 바로 매년 수조 원어치의 술을 팔아오던 거대 주류 기업들입니다. 기업의 가장 무서운 본능은 생존입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시장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죠. 과거에 주류 회사의 목표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마시게 할까였다면 이제 그들의 슬로건은 어떻게 하면 술이 아닌 것으로 돈을 벌까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업계 용어로 토털 베버리지 전략 혹은 비욘드 비어라고 부릅니다. 맥주 회사가 맥주만 팔아서는 망한다는 절박함이 만든 전략이죠. 요즘 편의점에 가면 제로 슈거라고 적힌 소주들이 매대를 꽉 채우고 있죠. 설탕이 안 들었으니까 살이 덜 찌겠지? 라고 생각하며 집어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불편한 진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사실 소주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칼로리는 전체의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소주가 살이 찌는 진짜 이유는 설탕 때문이 아니라 알코올 그 자체의 높은 열량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왜 주류 회사들은 수천억 원의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며 제로를 강조할까요? 그건 바로 건강해 보이고 싶은 MZ세대의 심리를 공략한 고도의 마케팅 전략입니다. 술을 마시는 죄책감을 덜어주는 심리적 면죄부를 파는 것이죠. 즉, 제로 소주의 탄생은 주류 회사가 건강을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라 건강 트렌드에 밀려 술을 끊으려는 소비자들을 붙잡아두기 위한 처절한 방어막인 셈입니다. 실제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이 변화가 얼마나 절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카스로 유명한 오비 맥주는 이제 노알코올 맥주 시장의 압도적 1위를 목표로 달립니다. 단순히 술 못 마시는 사람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운동 전후나 업무 중에 마시는 기능성 음료로 포지셔닝을 바꾸고 있어요. 최근에는 단백질 음료 시장에도 뛰어들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비건 인증을 받은 와인을 수입하거나 칼로리를 획기적으로 낮춘 발포주 시장에 사활을 겁니다. 또한 스마트팜이나 푸드테크 기업 등에 투자하며 술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죠. 주류 기업들이 무서워하는 건 오늘의 매출 감소가 아닙니다. 바로 미래의 고객 자체가 증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10대, 20대들이 나이가 들어 40대가 되었을 때 지금의 40대들처럼 매일 소주를 마실까요? 통계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한번 형성된 건강과 개인주의라는 가치관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흥의 종말은 단순히 술집이 문을 닫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도시의 공간 철학이 바뀌는 거대한 사건이에요. 과거의 대한민국 밤거리는 수직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 속 상층부에는 노래방과 단란주점이, 아래층에는 고깃집과 술집이 가득했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는 술을 마시며 위계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유흥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는 새로운 공간들은 수평적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취하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함께하기 위해 모입니다. 술잔 대신 테니스 라켓을 들고 마이크 대신 독서 토론집을 들고 모이죠. 밤의 중심축이 유흥업소에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술집이 사라지면 우리 사회가 더 고립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술이라는 매개체가 사라지자 오히려 진짜 관계에 기반한 모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회사 동료니까 억지로 마셨다면 지금은 러닝을 좋아하니까 위스키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서 재테크 공부를 하려고 모입니다. 술 기운에 기대어 했던 헛된 약속들이 사라진 자리에 공통의 관심사로 묶인 단단한 연대가 채워지고 있는 거죠. 이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상권의 지도입니다. 지는 해인 강남역 뒷골목의 대형 유흥상가들은 현재 심각한 공실률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뜨는 해인 성수동이나 한남동을 보세요. 이곳엔 대형 노래방이나 룸살롱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개성 있는 편집숍, 예약제 와인바, 조용히 음악을 듣는 청금실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왁자지껄한 곳이 아니라 나의 감각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밀도 높은 공간을 찾아 지갑을 엽니다. 과거의 밤이 소매의 시대였다면 미래의 밤은 취향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 역시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술을 마시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구매력 있는 팬덤이 이 공간에 머무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유흥상권에 투자한 건물주들도 이제 용도 변경은 필수입니다. 유흥업소가 빠진 자리를 공유 오피스나 메디컬 센터로 바꾸는 리모델링이 활발하게 일어날 겁니다. 도시의 밤이 어두워지는 만큼 낮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쪽으로 자본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대장정, 우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강남의 텅 빈 지하 노래방에서부터 WHO의 서슬 퍼런 경고, 그리고 술 대신 단백질 음료를 선택한 MZ세대의 거실까지. 우리가 목격한 것은 단순히 술 소비의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지난 반세기 동안 유지해온 집단주의적 위로 방식과의 작별이었습니다. 과거의 밤이 서로의 숙취를 공유하며 고단함을 잊던 망각의 시간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밤은 오롯이 나 자신을 직면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성찰의 첫 시간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변화가 삭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비로소 자신의 삶을 되찾는 해방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딱 3문장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회식과 노래방의 몰락은 가치관 변화가 만든 구조적 붕괴입니다. 둘째, 술은 이제 1급 발암물질로 인식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흥상권의 빈자리는 취향 중심의 커뮤니티 공간이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당장의 액션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영상을 끄고 나면 관성적 음주를 한번 끊어보세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습관적으로 맥주캔을 따는 대신 딱 15분만 동네를 산책해보세요. 뇌가 느끼는 보상의 질이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술이 없어도 대화가 끊이지 않는 자신만의 관심사 모임을 하나만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밤 10시 이후 나만의 리추얼을 만드세요. 불 꺼진 거리에 넌 사인을 그리워하는 대신 내 방에 스탠드를 켜고 일기를 쓰거나 책을 읽는 밀도 높은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남역의 꺼진 불빛들을 기억하시나요? 어쩌면 그 불빛들은 영영 다시 켜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의 연사인이 꺼진 자리에는 이제 각 가정의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따뜻한 불빛과 늦은 밤까지 자기 개발에 열중하는 청년들의 눈빛이 채워지고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밤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맑고 투명하게 정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비틀거리는 밤에서 깨어있는 밤으로 우리는 지금 그 거대한 진화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기록하는 소중한 데이터가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지식위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맑은 밤 되세요.